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99회 199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아씨입니다. 이제 200회가 곧 다가오고 있네요. 뭐 그렇다고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제 방송은 이미 200회가 넘었지. 이게 B급 커피 이야기만 이제 혼자 한 게 이제 200회가 됐다는 거고요. 제가 B급 바리스타들 원래 저희 정규 멤버들이 모여서 하던 컨텐츠는 거의 뭐 200회가 넘었죠. 아무튼 오래 했어. 지금 이 방송만 거의 한 6년? 제가 2016년에 했나? 맞나? 언제 했지? 이걸 언제 시작했지? 제일 밑에 한 걸 가봐야지. 이게 너무 오래, 너무 뒤르네. 이거 언제 가냐? 이게 뭐야, 이씨. 찾아보자. 너무 길어. 한 7년 한 것 같아. 6년에서 한 7년 한 것 같고. 참 오래 했네요. 네. 뭐, 특별히, 그래도 이 방송을 하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 그리고 또, 여러 청취자들과 만났던 추억, 나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커피를 해온 게 올해로 이제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 업무를 손을 뗀 거는 2020년대 후반 11월 달에 이후에 이제 현장 업무를 뗐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강의만 한 거는 이제 3년, 정확하게는 이제 2년 차 조금 더 됐고요. 그러니까 뭐 23년 동안 이제 커피 업계에서 몸을 담고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물론 지금은 거의 백수처럼 좀 하는 게 없죠. 뭔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든가 뭐 커피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커피 업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직 젊으니까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뭐 얘기들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이 뭐 도움이 안 된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듣다 보면 가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9회 방송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방송을 계속 날려먹고 갖고 이게 프로그램이 안정성이 안 맞아서 그런지 요새 이게 자주 이제 멈춰버립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멈춰가지고 이게 저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거 하다가 뭐 이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컴퓨터가 멈추거나 다운돼서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실제로 날려먹는 경우가. 좀 미쳐버리죠. 진짜 미쳐버립니다. 그 좋아요 로스터리 카페의 드립백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겸사겸사 집에 있는 그 리뷰하지 않은 할리스 데이드림 드립백, 그리고 전에 한번 드립백 리뷰했었던 자댕 샤이니 에티오피아, 이렇게 한번 같이 비교해서 시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먹을 때랑 같이 비교해 보면서 먹으면 좀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비슷한 류의 커피이지만 다른 브랜드 커피와 또 먹었을 때 이게 장단점이 좀 나타납니다. 커피를 먹다 보면. 그러면 그냥 따로 먹을 때는 그냥 맛있게 마실 수가 있는데, 비교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보여요. 이게 꼭 좋은 거냐?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커피를 맛있게 먹는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커피를 소개하면서 커피를 먹어봤더니 내 느낌이 조금 이렇더라,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방송이라고 하는 컨텐츠들, 뭐 유튜브 포함해서 웬만한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점을 듣고서 이 장점에 대한 것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 실제 맛집을 찾아가거나 음식을 먹다 보면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맛집 채널 같은 거를 매일 보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을 놀러 간다. 그러면 이제 그쪽 지역의 맛집을 찾다 보면 뭐 사실 뭐 네이버로 찾는 사람이 있고 뭐 인스타그램으로 유튜브로 찾는 여러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두루두루 보다 보면 사실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 얘기해줘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이왕이면 단점을 조금 더 많이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 먹었는데 내 입장에서 단점이 별로 없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좋아요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뭐 아시는 분이 가게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 드립백을 제가 돈 주고 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대비의 만족도에 따라 이걸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실 먹었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엄청 비싸다. 그러면은 이제 단점이라고 꼽는다면 이제 가격이겠죠. 왜 그러느냐? 일단 좋은 생도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로스팅해서 이제 이걸 만들어 준 거다 보니까 사실 맛이 없기가 어려워요. 좋은 생도를 정성스럽게 로스팅하면 누가 볶아도 잘 나와요. 근데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들이 좋은 생도를 선별해서 정성스럽게 안 볶았으니까 뭔가 단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정성스럽게 만든 커피들이 대체적으로는 다 맛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자식 뭔 개소리야 또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개소리 집어치우고 자 오늘은 이 좋아요 로스터리 커피와 기성 대기업 제품들의 프랜차이즈 커피들 뭐 이런 거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기업 제품들 그러니까 이제 기성 제품들이죠. 제품들부터 먼저 비교해 볼게요. 일단 이게 커피가 섞인 게 있고 안 섞인 게 있는데 일단 자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에티오피아 산입니다. 100% 에티오피아 산. 그래서 에티오피아산 이 핸드 드립 커피. 이 똑같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의 조건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 물의 그 온도차가 심하면 이 커피 맛이 제대로 우러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물의 온도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이제 90에서 95도 사이의 온도를 맞춰서 좀 내릴 건데 원래는 이 드립을 할 때 원두의 이제 로스팅 정도의 숙성도, 그러니까 정도 플러스 이제 산화된 숙성도 그리고 분쇄도에 따라 이제 물의 온도를 잡아갑니다. 사실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물을 끓여서 드립으로 내린다 이런 과정이 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물을 끓여갖고 부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상품성이 좋은 커피를 만들어 과정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특정 원두에 대한 이해도와 이걸 어떻게 내려주면 더 보다 나은 상품성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이 경험을 통해 나오는 감,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원두의 숙성, 그러니까 로스팅 정도가 예를 들어 하이에서 CT 사이의 보편적인 중배전이라고 합시다. 보통 하이에서 CT 아니면 CT 정도가 이 개인 카페들에서 많이 내는 이 중배전이라고 하는 이 그 포인트거든요. 물론 이제 배전이란 말이 또 이제 한문이 이게 일본식 한자라 배전이란 말보다는 그냥 로스팅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은데 사실 로스팅 포인트를 정확하게 표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에그트론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애매하고 또 집에 없기도 하고 그게 또 카페에 있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보편적입니다. 잘 없어요. 그런 거 사다 놓고 하는데 잘 못 봤어.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로스팅을 해서, 그리고 이게 숙성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분쇄도를 해야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성일이 많이 커질수록 분쇄도를 조금 큰 쪽으로 돌려줍니다.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드리퍼를 보편적으로 하리오를 쓰는데, 이제 예를 들어 묵직한 커피들은 이제 칼리타, 그리고 이제 물의 온도는 이제 90에서 92도씨인데, 이게 또 로스팅 정도에 따라, 숙성일에 따라 물의 온도를 조금 더 낮춰주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무슨 공식처럼 야 이럴 땐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제 조리를 했듯이 커피를 마셔보고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너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아, 물을 좀 식히느라고. 물 식히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에티오피아 샤이니를 한번 먼저 내려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립백이니까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160ml 정도로 써있는데, 제가 이제 똑같이 140g씩 정도만 내릴 거예요. 일단 요건 에티오피아 원두인데, 요거를 향을 좀 맡아보면 향이 상당히 산뜻한 향이 납니다. 요거와의 비교군으로서 제가 오늘 일단 그 조아유 로스터리의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고로무다 지원 내추럴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이제 흔히 이제 구지존이라고 하죠. 이제 지역 이름이 이제 구지존이에요. 보통 해발 고도가 이제 2000m 이상이고, 보통 에티오피아의 구지존의 이제 내추럴 가공이 보편적입니다. 뭐 헤일론 품종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 품종이 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보편적으로 이 구지 우라가 그러면 이제 과일, 열대 과일 단맛 요런 쪽이 뭐 아몬드 뭐 이런 게 좀 보편적인데, 이 우라가 이제 구지존에 속해 있는 우라가 지역입니다. 우라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이 고로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업체예요. 그러니까 워싱 스테이션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농장이나 이제 그 업체를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상호들이 따라오거든요. 농장 주 이름, 뭐 농장 아니면 뭐 워싱 스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이 커피가 이제 에티오피아 커피로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뜨거운 물을 끓인 거를 받아서, 아우씨 무서워. 이거 내 발등에 물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 130g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내려야지. 정성스럽게 내려줘야 맛있어. 이 드립백도요, 좀 신경을 써주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잘 나옵니다. 아 뜨거워. 씨, 아 뜨거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막 부어서 먹을 때랑 또 이렇게 물을 조금 꼼꼼하게 부어주면서 마실 때 진짜 맛 차이가 난다니까? 진짜야. 안 믿어? 안 믿기나? 자, 지금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물을, 뭐 그렇다고 뭐 상당히 스냅을 중요시 여기면서 물줄기를 엄청 가늘게, 뭐 그런 일본식 스타일이 아닌 그냥 편하게 푸어 오버로 붓는데, 그래도 이제 원두 전체에 골고루 닿게끔 고루고루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드립백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붓다 보면 이게 또 쏠려요. 또 원두들이 양이 적으니까 이게 골고루 물에 잘 안 적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맛도 좀 잘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일단 130g을 내렸고요. 자, 제가 이제 굳이 우라가를 또 내려야지. 자, 이거 내리는 동안 기다리고, 자, 얘 물 조금만 끓이고, 자, 이번엔 굳이 우라가.
요새 이제 날씨가 처서가 지나고부터 진짜 신기하게 처서 그날부터 선선했어요. 너무 팔빡 그러면 안 되는데. 딱 그 처서가 화요일이었나? 그날 비 오고부터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선선해졌는데, 이 드립백이 사이즈가 좀 다르네. 이 개인이 사서 하는 드립백이랑 대기업이 만드는 드립백이 사이즈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나네. 자, 이번에는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고로무다 G1 내추럴입니다. 내추럴이라 써있구나. 자, 일단 커피의 색깔을 보면 확실히 향이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 아로마 상태의 향 자체가 이제 프로그랜스라고 하죠. 네, 이때부터 향이 이 스페셜티가 훨씬 그래도 좀 화사한 향이 납니다. 로스팅 배전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우라가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인데, 그래도 얘도 비슷하게 이제 130g만 내려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략 11g 정도 담겼거든요. 요 이제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주신 게. 그러니까 이날 제가 이거를 6개 받았어요. 드립백을.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뭐 보통 한 2,000원 정도, 3,000원이니까 그래도 12,000원? 상당히 뭐 12,000원, 뭐 한 15,000원 잡읍시다. 15,000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극구 그냥 자꾸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서로 무한하니까 그냥 받았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한 3번 싫다고 했어. 3번. 우리나라 3세판 아니야. 안 된다. 그냥 돈 주고 사야 내가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발 다쳐주셨는데, 발도 다쳤는데 와주셨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또 이게 지금 시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을 책정하기도 애매하다.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우셨어요. 뭐, 아무튼 고맙고요. 우리 신요한 업주님. 네, 남자 사장님 이름이 이제 신요한,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요한 그러면 약간 캐톨릭 쪽 세례명인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구지 우라가 고로무다 지원 내추럴이었고요. 참고로 제가 이 커피는 제가 현장에서 좋아요 로스터리에서 이미 한번 먹었어요. 그때 아이스로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었죠. 자 오늘 한번 또 마셔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자댕, 그래도 한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업체였던 자댕. 저 개인적으로는 추억이 많은 기업입니다. 브랜드죠. 자 일단 마셔보겠습니다. 커피가 이게 따뜻한 거로 먹었는데, 제가 이걸 지난주 방송할 때랑 이게 진공 패킹이 아니라서 그런지 약간 좀 산화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번에 먹었을 때가 더 맛이 더 좋았거든요. 오늘 먹을 때는 일단 에티오피아의 맛이 살아나긴 하는데, 약간 뒷맛에 이 떫은 느낌과 쌉싸름한 맛이 조금 더 셉니다. 근데 그 특유의 단맛, 달콤함은 잘 나타나요. 자 반면에 요 자댕 샤이니, 이 맛이 비슷해서 그런지 약간 중첩이 되네. 원래 이 샤이니를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샤이니 쪽은 이게 100% 에티오피아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스페셜티만큼의 임팩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맛 자체가 일단 좀 깔끔하고요.
먹었을 때는 오히려 이 구지 우라가가 맛이 더 세요. 그 맛이 전체적인 밸런스나 맛, 향 이거 훨씬 세고요. 그 둘이 같이 먹으면 일단 샤이니 쪽이 밀립니다. 향이나 맛에 의해서. 근데 이 구지 우라가 같은 경우에는 이 따뜻하게 먹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자 왔네요. 일단 죄송해요. 문자가 문자 와서 당황했어. 아씨. 자, 커피를 계속 마셔보면 일단 샤이니 이 자덴 거는 이 대기업 커피 맛답게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 맞춰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할까? 기업들이 내놓는 커피들은 상당히 이제 고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커피를 내놓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단가 책정에 있어서도 이제 마진, 이제 수익이 나야 되니까 이제 보편적인 커피를 사용해서 또 대중적인 가격대를 맞춰주려다 보니 아무래도 막 진짜 고퀄리티의 스페셜티, 지금 이 구지 우라가 같은 경우에는 고로무다 지온 내추럴은 가격이 얼마지? 이게 키로당 살려면 18,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 소비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빈을 유통하는 업체들이 이제 소비자가로 납품했을 때 가격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업자로 해서 좀 대량으로 사게 되면은 뭐 한 10%대 조금 더 이제 할인을 적용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일반 소비자가보다 어마어마하게 할인을 받지는 못해요. 그럴 거면 진짜 그 현지 농가와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직수입하는 방법들을 이제 채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지에 가서 이제 직접 경매에 참여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커피 업계들의 이제 유명 커피 업체들이나 조금 규모를 갖춘 카페들은 직접 이렇게 해외에 이 경매를 가서 뭐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접 방문해서 이제 농가 쪽과 이제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예전에 일했던 카페에서 이 베트남 이런 쪽과 직접 제휴를 맺어서 농가랑 그쪽 이제 커피들을 이제 사온다든가 실제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이제 블렌드용으로 쓸 거니까 아니면 이제 싱글용으로도 판매를 하긴 했었는데,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싱글용으로 위주로라기보단 거의 이제 블렌드용이었죠. 아무튼 이렇게 가격대를 맞춘다는 게 조금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업 제품들에서는 제가 큰 기대를 하고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에티오피아 드립백이면 상당히 무난해요. 일단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그 부드러운 맛 그리고 이제 약 산미가 있다 보니까 입안에서 느껴지는 이 부드러운 느낌이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걸 아이스로 먹으면 이제 청량감이 좀 더 살겠죠. 상큼상큼하니까 이제 바디감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그러니까 묵직하지가 않아요. 딱 먹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커피의 농도가 이렇게 높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산미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깔끔하네 라고 이제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먹어도 크게 호불호가 타지 않게끔 만든 거고 이 구지 우라가 고로무다 내추럴은 묵직해요. 벌써 이렇게 입안을 그 상큼함이 빡 때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커피들은 커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산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못하세요. 물론 커피 교육을 하면서 이 산미를 좀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경향이 덜어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걸 한두 번 먹었다고 그래갖고 이게 금방 나도 산미가 좋아 이러시는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커피는 이제 매니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좀 고급 품종의 커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먹어도 이 커피가 좋은 커피야. 그렇지, 이게 스페셜티지
라는 인식을 갖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런 커피를 드리면 와 너무 세다, 와 산미 장렬 막 또 막 이럽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드립백이 그냥 이 진공 패킹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공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드립백을 제조해 갖고 이제 실링기로만 접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향이 갈린 상태에서 안에 있는 산소랑 만나면서 이제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거죠. 그럼 향미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제가 그때 이 녹음할 때 당시에는 이제 바로 먹은 거고, 이게 벌써 한 일주일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이 조금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 드립백은 이 향을 어느 만큼 보존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좀 아쉽다. 그날 먹었을 때 좀 더 이 달콤한 열대 과일의 느낌들, 그런 느낌이 조금 뉘앙스가 많이 감소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이 상큼한 맛과 단맛은 잘 난다. 그래도 이 정도 에티오피아를 만약에 저렴한 가격에 만난다면 저는 뭐 땡큐죠. 자, 그 다음 마셔볼 커피는 할리스입니다. 이게 포장지가 왜 이렇게 색깔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뿌해졌지? 내 물이 닿았나? 아닌데. 애들이 힘을 권해줬어. 원래 백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일단 데이드림 드립백이라고 그래서 이게 에티오피아 60%, 과테말라 40%. 일단 두리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제조를 했습니다. 두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검색해 볼까요? 이 두리가 어느 회차였지? 두리 인터내셔널. 익숙한데 이 이름이 뭐였지? 티백 생산하던 업체였던 것 같은데 맞나? 두리 인터내셔널 회사 소개를 들어갑니다. 식품 제조 가공 소분업 전문 기업이라고 하고요. 위탁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삼각 티백, 그러니까 티 종류를 주로 하는 업체예요. 커피 제품들도 하네요. 사각, 드립백 제조도 많이 하고 있는 업체고, 특히 탐앤탐스 쪽도 하고 있네요. 일단 뭐 브랜드가 나와 있진 않는데 납품 실적, 신세계 업체, 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네. 일단은 이 회사가 탐앤탐스를 필두로 국내에 이렇게 티백, 커피용 제품들을 이렇게 식품 가공업이죠. 이런 거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얘네가 지금 할리스 것도 하고 있는데, 일단 요걸 드립백을 뜯어서 먹어봐야겠죠? 이거 어디로 뜯어야 돼?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이 과테말라 커피가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이게 좀 호불호가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있었던 커피 리본이라는 카페, 최근에 이 커피 리본이 다시 또 재오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거기 사업주인 박 사장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저보다는 나이로는 좀 연하이긴 합니다만, 저보다 어리긴 해도 그래도 이제 제가 모셨던 이제 오너예요. 그래서 뭐 각별하게 뭐 서로 끈끈한 우정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이 같이 파트너로서 일을 했던 게 어느덧 언제야? 이 사람과 처음 만났던 게 2014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커피니 중림점을 정리하고 나와서 만났으니까 곧 고무렵쯤 된 것 같아요.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2014년으로 쳐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로 거진 9년에서 10년째 그래도 함께했던 커피하는 사람이죠. 최근에 또 다시 재오픈을 했대요. 원래 하던 데 말고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이제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으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과 지금 제가 발을 다쳐갖고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방문한다. 가고 싶죠? 그래도 내 추억이 있었던 카페니까 또 함께 그 브랜드를 키워갔었던 그런 것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있을 때 당시에 제 밑에서 커피를 하던 친구들이 지금 창업을 한 친구들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좀 제법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이 업주만 잘 되면 되죠. 업주랑 이제 나만 잘 되면 돼. 네, 뭐 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제가 또 커피 리본을 한번 재방문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랜만에 또 먹으러 가봐야지. 제가 그 카페가 이거 드립 다섯 백밖에 없네. 그 카페가 예쁘다. 씨,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감성. 또 이런 감성에 또 내가 약하지 또. 보이지 않는 또 이런 또 감성이 있네. 이게 이런 거 예쁘네. 자,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과테말라, 에티오피아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커피 리본에 있을 때도 이제 과테말라랑 에티오피아, 뭐 보통 이제 콜롬비아 뭐 이렇게 좀 섞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낌과 한번 또 뉘앙스가 비슷한지를 상상해 볼까요? 일단 써있기로는 이 커피 노트가 스위트 acidity라고 써있어요. 플로럴 앤드 스위트 acidity. acidity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산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콤한 산미. 향긋한 꽃향기와 베리가 함께 어우러진 새콤한 단맛이 입안에 가득. 실키하고 스위트하고 클린하고 그레이프하고 베리하고 플로럴.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네. 왠지 맛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 먹어보자. 자, 먹어보자. 먹어보면 알겠지. 일단 향은 시큼한 향이 나네요. 일단 드립백 자체는 좀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 향은 그렇게까지 내가 기대하는 그런 향이 아닌데. 좀 물을 좀 끓이고. 내가 기대하는 그런 향은 아닌데, 일단 이게 과테말라가 섞였기 때문에 과테말라 특유의 향일 수도 있어. 일단 색깔을 보면 지금 좀 밝은 데서 봐야 되거든요. 최대로 밝게 해놓고 밝은 데서 봤을 때는 거의 CT 전 하이에서 CT로 보여지고요. 참고로 하이에서 CT 이런 그 로스팅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건 일본식 표기 8단계 표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식 그 로스팅 포인트에 대한 이 기준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식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교재 내용들이나 또 일본식 커피를 구현하는 카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쩔 수 없어. 뭐 우리 일제 잔재들도 상당히 많고, 뭐 용어부터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 이런 것도 그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도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일제 그 강점기, 그 대표적인 이제 일제 잔재가 이 국민학교잖아요.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황국식민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따서 국민학교, 황국, 일제 이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된 백성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국민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8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국민학교라고 이제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일제 잔재가 많았고요.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한민국 이 한민족은 원래 빨리빨리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 나태하고 게으른 민족이라고 보통 나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 나온 게 보통은 이제 일제 시대를 뭐 이제 겪으면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근현대사 이후, 그러니까 이제 6.25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뭐라 그럴까, 조금은 수동적인 형태의 민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이제 그 6.25를 거친 이후에 이 군부 독재 산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새마을 운동가처럼 우리의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막 이런 문화, 그리고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막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그 어디에도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보편적으로는 이 일본이 이 대한민국 백성들을 이제 수탈하고 뭐 부려먹으면서부터 생겼다라고 이제 일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덮어씌우기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제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격변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의 이 군부 독재와 함께 또 이제 뭐랄까 어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어떤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 이런 개소리 하다 또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좀 자꾸 정신을 자꾸 깜빡깜빡 놔. 미쳤어 내가. 아니 커피를 먹어야지 말이야. 지금 커피를 안 먹고. 아이씨 진짜. 나 빨리 이거 해야 돼. 할리스 F&B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유통. 일단 제조는 두리 인터내셔널. 에티오피아 60%에 과테말라 40%. 먹어보자. 내가 생각했던 그 맛이 날까 궁금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 과테말라랑 에티오피아 조합을 사실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케냐? 네, 왜냐면 케냐류나 에티오피아류를 좀 선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어요. 네,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가 저는 조금 제 취향에 좀 잘 맞아요. 이 무게감도 적당히 있고, 물론 에티오피아는 전체적으로 뭐 무게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향, 맛, 밸런스 이런 거에 저는 이 아프리카 쪽 커피들이 다 맞는 건 아닌데, 이 에티오피아나 케냐 쪽이 좀 제 취향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중남미 커피들도 요새 이제 많이 세련돼지면서 뭐 콜롬비아의 뭐 엘파라이소 커피처럼 뭐 다양한 이제 프로세스 방식을 통해 커피 맛에 이제 기교를 좀 부리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전통적인 케냐나 에티오피아를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마다의 취향입니다. 뭐 나는 그래도 콜롬비아가 좋아, 뭐 그런 거는 그냥 취향이에요. 뭐 나는 콜롬비아가 좋은 건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다른 사람이 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좀 별로 썩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지금 먹는 게 이 할리스에서 내놓은 커피인데, 아시겠지만 이 할리스는 이제 KG 그룹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또 최근에 이 KG 그룹이 그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 할리스도 또 팔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아씨 마이크까지 치고 내 미쳤네. 안돼, 마이크 또 고장나면 안돼. 한번 KG 그룹 검색해볼까요? KG. 또 이 날파리가 또 나의 신경을 또 건드네. KG 그룹. 아이씨. 자 이제 다 내렸습니다. 자 커피 맛을 좀 보도록 하죠.
이 드립백에 최대한 잘 털어서 자, 마이 갓. 내가 하는 일이 이렇지 뭐. 맨날 엎고 쏟고. 나 왜 이렇게 모질할까? 인간의 모질함을 어떻게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네. 조심성이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조심성이 없다. 일단 커피 마셔볼게요. 사실 맛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맛은 그렇게까지 여기 커핑노트만큼 다채롭게 나타나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느낄 정도면은 일반인들은 잘 못 느낀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나도 둔한 편인데 내가 둔한 내가 해도 못 느낄 정도면 이건 약간 좀 그래. 이게 은은한 그 베리와 꽃향기가 나긴 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럴까, 얘네가 쓰는 것처럼 스위트하고 그레이프하고 베리하고 플로럴한 게 막 좀 이렇게 풍부하게 나진 않는 것 같아. 일단 요게 레시피상 몇 미리를 내리라고 했냐, 일단 120ml를 내리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120ml면은 상당히 이제 지금 제가 조금 더 내린 거예요. 그람 수로 봤을 때 좀 더 내린 건데 130을 내렸으니까 물을 제가 130을 부은 거거든요. 솔직히 맛은 괜찮아요. 맛은 이 블렌드 커피류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돈 주고 먹었는데 이런 류의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괜찮아. 맛없는 커피는 아닙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써놓은 내용만큼 조금 임팩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내놓는 제품들의 특징들이 뭔가 보여지는 것만큼의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지금 뭐 이 자댕도 그렇고 절대 퀄리티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가격을 생각하면 좀 요런 게 드립백이 보통 이거 5개 뭐 이렇게 들어있으면 개당 가격이 거의 한 1,000원? 지금 얘가 이거 샀을 때도 이게 5,000원 정도에 산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제 할인을 하니까, 물론 이제 마트가 아닌 데서는 아마 이거 한 8,000원? 8,000원. 뭐 그 정도 팔 가능성이 높아요. 개당 한 1,500원 정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 맛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포장된 내용만큼의 다채로움은 좀 부족하다. 좀 약간 평타를 칠 정도지,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그럴싸한 문구를 넣은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는 좀 이 느낌이 전달이 좀 잘 안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이 화사한 느낌을 잘 전달하려면 좀 콩 퀄리티가 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단가가 더 세지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다. 솔직히 조금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KG그룹을 검색해 봤더니 이틀 전, 1일 전 기사가 6시간 전 운명의 날을 밝았다. KG그룹 쌍용차 품귀 초읽기라고 해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는 내용이 그래도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나 봅니다. 일단 뭐 KG그룹이 이 쌍용차를 인수함으로써 이 기업의 어떤 색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자사 브랜드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지금 KG그룹이 아시다시피 KFC를 이제 매각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검색해 볼까? KFC 지금 매물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KFC 인수 추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지금 매각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수자가 등장했대요. 그러면 이제 KG그룹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식품 사업부 쪽을 조금 정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자동차와 식품은 좀 안 어울리잖아요. 나 같아도 내가 기업 회장인데 내 계열사에 이게 식품 기업이 있고 자동차 회사가 있다? 그닥 조금의 어떤 신뢰성 이런 게 좀 잘 안 맞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이 KG그룹은 이런 식품 계열 업체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좀 KFC가 이제 매각이 되면 아마 할리스도 매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할리스 볼까요? KG그룹 할리스 2020년 9월에 할리스 커피를 이제 매각을 했고요. 지금 이거를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아직은 기사가 없네요. 네, 할리스 관련된 기사가 없는데 하기야 뭐 하나씩 해야지 뭐 한꺼번에 두세 개씩 하기엔 좀 힘들겠지? 네, KG그룹 계열사를 좀 볼까요? 그 할리스에 일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회사가 매각되고 나서 좀 별로다 뭐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들은 것 같아요. KG그룹의 그룹 계열사 일단 KG 케미컬, KG 스틸, KG ETS, KG 모빌리언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KG그룹 나무 위키를 좀 들어가 볼게요. 경기화학을 모태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업 집단이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인수가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화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수가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는 이상 잘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품 회사들은 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기업 이미지하고 좀 잘 안 어울려. 뭐 커피를 꼭 굳이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동차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일단 개소리였고요. 일단 지금 이 할리스 커피가 일단 KG그룹이 소유하고 있는데 커피 맛이 어떻게 보면 좀 과테말라 쪽이 조금 더 맛을 더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커피 맛에서. 제 생각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뭐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개소리하지 말아라.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압니다. 내 모질한 걸 아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예요. 자, 물을 끓이고서 이번에 마셔보려고 하는 커피는 이제 케냐 기차타이니 AATOP 커피입니다. 케냐 기차타이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검색해보니까 MI커피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최근에 신규 라인업으로 이제 들어온 제품이고요. 이 농장이 이제 기차타인이에요. 이제 농장이나 이제 조합명을 저희가 이제 보통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게 케냐 AATOP로 나오는 것보다는 그 농장이나 이렇게 조합명이 딱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싱글 오리진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죠.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있는 커피.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네임이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커피고, 지금 이 커피가 지금 키로당 24,000원입니다. 보통 케냐 AATOP 등급 정도면은 이제 16,000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8,000원이 비싼 거잖아요. 비싸죠. 상당히 단가가 센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좋은 커피예요. 얘는 그러니까 거의 이 스페셜티라고 봐야겠죠.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준을 정할 때 이제 여기에 대한 등급 같은 거를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일단 등급이 표기가 돼 있진 않습니다. 등급 표기가 돼 있진 않고 그냥 품종이 탑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이 케냐 커피들은 뒤에 이제 스크린 사이즈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얘네들이 기준을 하는 게 1이 0.4mm거든요. 0.4mm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를 정해 놓은 거예요.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AA랑 AB인데, 거의 AB는 거의 잘 안 보이고 거의 AA죠. 스크린 사이즈가 이제 17에서 18 정도로 보여지는데, 스크린 사이즈가 커피의 품질을 뭐 단정적으로 맛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페셜티라고 그러면 이제 뒤에 TOP 등급이 붙어요. 그럼 프리미엄 등급은 플러스 등급, 하이 커머셜이 이제 FAQ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뒤에 이제 TOP라고 붙어야 정확하게 이 케냐 커피가 등급이 좀 좋은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케냐 AA만 써 있으면 이게 무슨 등급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프리미엄인지 스페셜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TOP라고 붙어야 알 수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케냐 마이크로랏 스페셜티 커피라고 써 있네요. MI 커피 사이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랏은 특정 품종만 생산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커피의 그 등급을 매겨주는 건데, 일단 요 기차타이니라고 하는 이 농장에서 가공된 이 커피를 지금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또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지난 시간에 먹었을 때보다 지금 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확실히 이런 드립백들은 이 가공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높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 약간 고소한 향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이 커피의 특징을 보면 토마토, 블랙티 이런 느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먹었을 때 블랙티와 토마토의 맛이 잘 느껴졌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먹을 때는 토마토 느낌이 잘 느껴졌거든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이러지 마. 나를 도와줘. 네, 지금 저울이 배터리가 나갔어. 충전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미리리터로 해야겠네요. 일단 130 내려보겠습니다. 뜨거. 내 미쳤나봐. 드리포트를 손으로 잡고 있어. 아씨, 열나 뜨거. 자, 지금 케냐 기차타이니 AA 탑. 네, 탑 클래스라고 그러면 이름처럼 스페셜티로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플러스라고 붙으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프리미엄 등급. 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FAQ. 참고로 케냐 AA FAQ도 맛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그게 이제 16,000원 정도면 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이 16,000원이야. 좀 비싼 거죠. 가격이 오른 거야. 찾아볼게요. 지금 이게 MI 같은 경우에 케냐 AA 블렌딩용은 17,600원. MI 쪽은 가격대가 좀 높으네요. 이 사이트들마다 이제 커피의 이제 등급과 이제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GSC 같은 경우에는 16,000원대였는데 GSC 한번 들어가 볼까? 일단 얘 마저 붙고, 아씨, 내가 또 뻘짓하고 있어. 자, 이 정도만 부어주고, 자, 부어놓고 기다려야죠. 자, GSC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사이트가 꼭 GSC가 좋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비교하는 거죠. 보통은 한 업체만 쓰지 않아요. 로스터들이. 왜냐면 이 생두 단가가 이 시시각각 업체들마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이제 세일하거나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진짜. 지금 케냐 GS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의 이제 FAQ 등급이 16,400원. 요게 이제 보통 이제 FAQ 등급은 싱글로도 쓰는데 이제 블렌딩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싼 게 지금 16,400원이고 제가 전에 리뷰했던 뭐 피베리 세렝게티도 16,700원이면 비교적 괜찮다. 케냐 AA FAQ 니에리도 지금 세일을 하고 있네요. 15,200원. 이런 것들은 이제 쟁겨놔야죠. 이렇게 좀 싸게 나온다 싶으면 쟁기는 거야. 사람들이 뭐 커피 가격 올랐으니까 막 엄청 우는 소리 많이 하는데, 솔직히 업자들이 손해보고 안 팔아요. 너무 또 우는 소리는 하지 맙시다. 네? 솔직히 오른 건 사실이야. 오르긴 올랐어. 근데 장사 안 되는 카페들이 이제 우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사 잘 되는 사람들도 우는 소리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커피 가격이 오를 수 있지. 근데 또 시세에 따라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잘 안 떨어져. 이상하게 오르면 잘 안 떨어지더라고. 자, 마셔볼게요. 케냐 기차 타이니. 확실히 그때보다는 뒷맛이 좀 세졌네. 일단 첫 맛에 뭐 너도 맞다고? 첫 맛에 그 토마토스러운 맛이 지금도 나요. 맛있다. 뒤로 가면 그 약간 달큰한 연맛 플러스 블랙티 느낌이 납니다. 커피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맛있어요.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는 거지 뭐 어떡해.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지나니까 분쇄를 해놓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니까 맛이 막 분쇄했을 때 초기와 일주일이 지난 거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 인도 커피도 팔고 있네요. 인도 커피 보니까 8,000원에서 만원. 근데 생각보다 비싼데? 자, 이렇게 해서 케냐 기차 타이니까지 먹어봤고요. 이제 RTL이 게이샤도 먹어볼 건데, 일단 맛을 보면서 커피 기사거리들도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거 마시고, 커피 맛 상당히 좋습니다. 맛있어. 맛있는 걸 맛있다고 하는 거지 뭐. 케냐 기차 타이니. 굿. 굿. 자, 케냐를 지금 마시면서 그래도 기본적인 맛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특유의 무게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 첫 맛에 이 복숭아래. 토마토를 먹으면 시큼한 듯 하면서도 묘한 짭조름한 맛과 그 달큰한 맛들 있잖아요. 그런 그 조화로움이 상당히 좀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커피가 개성이 있으면서 이 중후반부에 목넘김, 그 전체적으로 맛 밸런스, 약간 그 엿을 먹었을 때 그 달큰함, 이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커피가 비싼 값을 해. 역시 비싼 커피들은 또 비싼 그 맛이 있어. 근데 물론 다 비싸다고 커피가 맛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비싼 거에 비해 맛이 안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비싸다고 좋다. 뭐 이런 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 자, 오늘의 기사거리들 뭐 있나? 커피 기사요, 뭐가 있나? 커피 한 잔 값, 오늘이 제일 싸다. 뭐 이런 기사네요. 최근에 또 뭐 브라질 생두의 이제 생산량이 이제 수확량이 줄어서 커피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항상 이런 기사가 매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오르기도 했고요. 자, 지금도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씩 하는데 더 오른다고? 라고 하는 기사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생산량 대비 이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 가격이 우리가 많이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농가 쪽에서 이 중간 업자들에게 넘어오는 가격대의 차이가 매우 높아요. 우리가 농산물과 매우 유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배추 한 포기가 현지 농가에서는 뭐 2, 300원밖에 안 하는데 이제 중간 유통 마진을 거쳐 우리한테 올 때는 뭐 한 포기에 5,000원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커피도 이 생산 농가를 엄청 착취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 거래와 같은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제값 주고 사자 이런 건데 사실 뭐 안 되지. 우리 인간이 그게 돼? 안 되지? 전쟁하지 말아라 해도 오지게 하고 있는 게 전쟁인데, 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뭐 3주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 다크 투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 톡파원 25시, 그리고 다크 투어, 그리고 뭐야? 벌거벗은 한국사. 뭐 이런 약간 좀 이제 보면 뭐 내가 모르는 걸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락 프로그램은 잘 안 봐요. 제가 그 무한도전 이후에는 이 막 연예인들 나와갖고 희희낙낙하는 프로그램을 잘 안 봅니다. 물론 이제 톡파원 같은 것도 보면 뭐 연예인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보면 좀 보고 듣는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보려고 합니다. 이 다크투어 같은 거를 보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냥 얼마만큼 먹고 살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꼭 사건을 쳐. 인간의 이제 욕구인 것 같아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비량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량이 늘다 보니까 생산량이 뒷받침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사실 이런 기후적인 요소나 생산 농가의 어떤 뭐 기상이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류의 기사는 매년 나오고 있어요. 아마 한마디로 이제 커피 가격 인상과 관련된 이 신호를 위한 밑밥이죠. 뭐 이런 얘기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괌과는 이디야 커피 업계 해외 두드리는 이유. 자, 이디야 커피 연내 괌의 매장 오픈. 2009년 중국 시장 철수 이후 13년 만이다. 메가커피 투썸도 해외 시장 겨냥. 미국 미디어 커피가 미국령 괌에 진출한다. 지난 2005년 중국 진출에 진출했다가 고배를 마신 후, 뭐 이디야만 그런 게 아니죠. 할리스와 기타 프랜차이즈가 다 이 중국 시장을 두드렸었어요. 그게 아마 2010년도 초반경이었던 것 같아요. 2012년도, 2013년도 요때가 이제 중국 시장들 막 앞다투어 갔던 건데, 지금 이디야 같은 경우에 이제 2005년도라고 나와 있네요. 좀 일찍 들어갔네? 그, 문창기 이디야 커피 회장은 지난 18년간 맡아왔던 대표이사 자리를 3인의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라고 하면서, 해외 시장 쪽을 이제 두드리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10년대 커피 전문점들 해외 진출 러시가 이어지던 시절에 해외로 나가 자리를 잡은 브랜드들도 타멘탐스, 미국, 중국, 필리핀, 미얀마, 태국, 몽골, 카타르 등 7개국에 70여 개 매장 어쩌고. 근데 이 탈출구로 해외 시장을 찾는 게 물론 전략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마인드가 좀 뭐 작아서 그래, 세상을 좀 넓게 봐야지 이럴 수 있는데, 일단 한국 시장부터가 흔들리는데 해외 시장을 두드려서, 예를 들어 이디야가 한국은 치우고 해외 쪽만 한다, 뭐 그러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한국 시장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해외 시장 쪽 진출이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기업이 관점을 달리 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위태로울수록 해외로 나가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요즘 같은 때는 오히려 해외 시장 쪽보다는 자국 시장의 안정성과 조금 내실을 다져야 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 한국 시장부터가 지금 시장성의 위기, 좀 뭐랄까 매출적으로나 이 인지도 면에서 지금 위기가 있는데 무조건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디야는 솔직히 뭐 믹스커피 개발하고 이러는 게 뭐 진짜 얼마만큼 수익성이 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입 다물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더 이 이디야에 대한 신뢰성, 커피에 대한 그 인지도 이런 거를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에서의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무조건 해외 시장으로서 눈을 돌린다? 물론 제가 식견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모질한 게 있지. 그냥 이 방송은 나 혼자 짓거리는 방송이니까. 자, 이제 또 다음 기사 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커피 기사일 것 같은데 기사거리가 워낙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스타스 커피 지금 러시아가 약간 중국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요, 솔직히.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특히 거부감이 많진 않았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점점 이제 밉상이야. 진짜 약간 중국스러워지고 있어. 얘네도 좀 약간 국뽕에 좀 취했나? 지금 이제 동서식품에서 RTD 커피 음료 시장 확대하면서 이제 다양한 제품군을 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그 캔 음료 몇 개를 샀어요. 리뷰를 해보려고 새로 나온 것들. 이런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음료 가격대가 오르다 보니까 요새 이제 RTD 커피도 가격대가 이제 좀 세졌습니다. 전에는 이제 천 원대 후반에서 2,000원대 초반이면 먹을 수 있었는데 요새 음료를 사 먹으러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도 보편적으로 2,800원 막 이래요. 음료 하나가. 조금 이제 주저되죠. 세일할 때 아니면 저도 이제 잘 안 사 먹는데 이 RTD 커피마저도 가격대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처럼 이제 좀 쉽게 먹던 음식들이나 음료들이 좀 부담스러워져요. 별거 아닌데 이 눈에 자꾸 가격이 오르는 게 보이니까 왠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조금 할인할 때 이제 좀 집게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이 대기업들이 이런 커피 시장을 야금야금 장식해 가면서 이런 저렴한 커피 시장 쪽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맞추려고 조금씩 이제 진일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의 날파리는 신경 엄청 쓰이네. 아무튼 사실 이런 커피를 먹을 때마다 뭐 만족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일단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거나 또 할인율을 대폭 높여서 이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런 거를 사람들이 할인하면 사게끔 유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커피의 그 이제 뭐라 할까 경우의 수란다. 밖에 나가서 이제 사 먹는 횟수가 줄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대체재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이제 사내 커피도 많이 활용을 한다든가 요새 복지 차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커피 머신기를 통해 에스프레소나 이제 커피를 제공해주는 직장인들도 많아지면서
이 기본 커피를 나가서 안 사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RTL이 게이샤 커피를 마셔보면서 또 다음 순서 또 나의 개소리 퍼레이드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 나의 개소리는 계속된다. 자, 이번에 먹어볼 커피는 이제 RTL이 게이샤입니다. 요즘 한다는 카페들 가면은 신기하게도 요 게이샤 품종을 하나씩 정도는 파는 경우가 많은데, 요것도 하나의 이제 유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게이샤 커피를 엄청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뭐 나는 이 돈 주고 먹기에는 좀 아까워. 그럼 네가 게이샤를 안 먹어봐서 그래. 아니야, 나도 게이샤 좀 먹어본 사람인데 난 그냥 케냐나 에티오피아가 난 것 같아. 뭐 콜롬비아 뭐 파라이소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나치게 향이 세고요. 자, 요 RTL이 게이샤 일단 먹어볼게요. 자, 요 게이샤 커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품종입니다. 게이샤라는 건 이제 커피 품종인데, 이게 뭐 특정 나라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품종일수록 이제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뭐 에티오피아에도 게이샤 품종이 나옵니다. 그럼 뭐 28,000원, 뭐 2만원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게이샤 품종은 이제 한 10만원대, 키로당 10만원대 정도 되면 그래도 이제 한 중급 그 이상은 이제 30만원에서 40만원인데, 아마 보편적으로는 요 10만원대, 키로당 10만원대 정도를 많이 쓰실 거예요. 이 게이샤 커피는 특유의 이제 향 때문에 이런 커피들을 선호하는 건데, 일단 지금 이 커피는 RTL이 게이샤, 지금 인터넷으로 보면 이제 세웅지씨 같은 사이트에서 RTL이 촌비 내추럴 드라이 게이샤 뉴크롭 파나마 13만 9천 원대 정도 나옵니다. 13만 9천 원이면 거의 뭐 14만 원이죠. 그냥 뭐 이제 배송비 포함해서 14만 원에서 이제 15만 원이라고 칩시다. 15만 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비싸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보편적인 게이샤 품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4만 원대도 있어요. 4만 원대도 있는데 저는 이 게이샤는 조금 이제 명성이 좀 부풀려진 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요 RTL이 게이샤 좋아요 로스터리 거 한번 마셔볼게요. 조금 좀 이제 좀 비싼 커피니까 좀 신중히 들어야지. 보통 이 게이샤 품종들 100g에 15,000원에서 한 2만원대 형성돼 있습니다. 좀 비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 주고 잘 안 먹는데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취향 차이예요, 취향 차이. 그냥 제 취향에는 굳이 뭐 내 수준의 게이샤까지는 좀 오바다. 이제 나도 내 수준을 알아. 난 그냥 스페셜티 등급의 뭐 케냐나 에티오피아만 먹어도 나는 만족한다. 어줍지 않게 뭐 커피 뭐 아는 척하면서 허세 피우고 싶지도 않고, 뭐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호텔 가서 뭐 밥 먹으면 좋은 데 가서 먹으면 맛있죠. 맛있어. 나도 맛있는 거 알아. 너무 비싸. 그냥 질 좋은 일반 대중적인 식당 가서 먹는 게 더 낫다. 뭐 약간 좀 저는 그런 주의예요.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뭐 내가 좀 한 달에 한 몇 억씩 벌어. 뭐 그러면야 뭐 또 게이샤만 먹고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난 내 수준을 아니까 내 수준에 맞게끔 이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놈의 날파리 정말 겨슬리네. 이 커피가 향이 많이 도니까 이 날파리가 꼬여. 실제로 이 날파리들이 약간 단내 나는 쪽에 많이 모이잖아요. 거슬리는 녀석들. 자, 아무튼 요 커피, 근데 얘가 지금 분쇄도가 좀 굵게 잡혀 있어서
맛이나 향이 좀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자, 게이샤 품종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맛 밸런스와 향입니다. 스페셜티 커피들의 특징이 이제 이 맛의 밸런스, 이 조화, 그리고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향들 이런 건데, 이제 보통 이 게이샤에서 이제 시나몬 계열, 그러니까 약간 수정과 느낌 요건 요런 게 있어요. 그 플로럴한 향미, 그리고 약간 좀 열대 과일의 맛들 요런 것들인데, 저는 솔직히 게이샤 먹을 바에는 그냥 콜라, 제가 즐겨 먹는 콜라에 커피 가양하는 게 더 나아. 제가 그래서 이제 자꾸 가양 커피를 잘 해먹는 이유가, 이걸 10만원씩 주고 살 바에는 그냥 가양해 먹겠다 이거지. 역시나 이 톡 쏘는 스파이시한 맛이 좋고요. 이 복합적인 향미 맛 좋네. 좋다. 이 날파리 잡고 싶네. 맛있어요. 맛있고 좋은데 이 입안 퍼지는 이 향미가 상당히 좋고요. 바디감도 상당히 묵직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나 케냐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보다 좀 다채로운 향과 맛들이 이게 막 딱 찝히진 않는데 뭐 요런 맛도 나고 요런 맛도 나고 요런 향도 나고 요런 향도 나고 약간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 파나마 쪽에 이 가공 방식 플러스 이들만의 커피의 가공 과정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가양 커피들을 먹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별로 확 와닿질 않아요. 왜냐면 가양 커피가 더 맛있거든. 진짜로 뭐 콜라 같은데 담가 놨다가 그거 먹어보시면 상당히 맛이 다채롭습니다. 거의 게이샤 저리 가라야. 근데 이 게이샤 커피가 이 맛과 향이 복합적인 것들이 잘 살아서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조금 더 달라요. 케냐와 에티오피아들에 느껴지는 이 맛 밸런스와 다채로운 맛과 향이 조금 더 맥이 좀 잘 짚힌다면 이런 게이샤 품종들은 상당히 복합적인 맛과 향들이 조금 막 떠돕니다. 입안에. 맛이 있어요. 비싸니까 비싼 값을 해야지. 근데 저는 이 돈 주고는 잘 안 먹어요. 나 같으면 굳이 이런 거를 이 돈 주고 먹을 바엔 내가 만든다. 사기꾼 아니냐? 알게 뭐야? 알게 뭐야? 맛만 느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알게 뭐야? 이 사람들이 뭔 가공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기업 제품의 드립백과 좋아요 로스터리 카페의 드립백을 다시 한번 시음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일단 드립백이 기본적으로 상품의 퀄리티가 낮지 않습니다. 가격대만 잘 맞춰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업 제품들하고 경쟁했을 때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는 개인 카페 드립백이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인 카페에서 내주는 드립백이 완성도가 더 좋아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드립백들을 좀 더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내는 드립백보다는 그래도 커피 전문점, 정말 로스터리 카페들이 내놓는 드립백의 퀄리티가 비교적 더 높다라는 것을 먹을 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그만큼 이 드립백의 품질 차이도 많이 난다. 물론 가격 대비 만족도는 또 별개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내놓는 게 좀 싸죠. 근데 싼 거에 비해 만족도가 높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싸면서도 비교적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취향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커피 맛이 상당히 좋다, 그런 취지에서 간단하게 오늘의 리뷰를 마쳐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이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음이 대충 끝났으니까 기사거리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해보고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겠습니다. 사실 커피를 이렇게 마셔보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센서리라고 합니다. 센서리라는 단어 뜻 그대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커피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 맡는 향, 그리고 이제 혀에서 느껴지는 맛, 뭐 감촉,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몸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보통은 이제 맛을 느끼고 표현하고 향을 느끼고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걸 학원에서 이제 비싼 고급 과정으로 이제 보통 해놓고 학원 사업을 하죠. 사실 저는 이렇게 항상 세상을 삐뚤게 봐서 사실 이걸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사실 이게 정답은 없는데 뭐 여유 있으면 체계적으로 배우면 좋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커피를 맛보고 평가하는 어떤 능력, 그리고 이제 감각적인 부분을 키워주는 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커피를 많이 사서 마셔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센서리라고 하는 게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다 보니까 이제 몸이 힘들어합니다. 뭔 개소리야 또 그러려고 그러는데, 진짜야. 진짜라고. 여러분들한테 떡볶이 줄창 먹여봐. 제가 한번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언급 몇 번 했는데 떡볶이 투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떡볶이만 먹어봤어요. 한 4군데 정도 가서 떡볶이 많이 먹은 것도 아니야. 떡볶이 1인분에 뭐 이제 순대 튀김 뭐 먹다 안 먹다 그랬는데, 이제 4집을 연달아 먹어봤거든요. 이게 뭔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너무 짜. 이런 것처럼 커피도 연속적으로 많이 먹는 게 실제로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느끼질 못해요. 뭐 잘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극구 우기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커피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꼭 공부해야지 하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하루에 커피 한두 잔씩을 먹고 즐기면서 이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최대한 잘 느껴보는 훈련이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이제 기사거리들을 한번 검색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회용 컵과 관련된 플라스틱 규제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네요. 11월 24일부터는 못 쓴다. 편의점 제과점서 비닐봉투 못 사고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뭐야? 이건가? 이거 막 이렇게 그 비닐로 돼 있는 그 뭐야? 비닐로 돼 있는 걸 막 이렇게 풍선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유예했던 단속 계도 기간 없이 재개한다. 규제 위반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올해 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지금은 플라스틱 컵 사용만 금지돼 있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그동안 유예했던 매장 내 일회용품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역시 그 시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본다. 11월 24일부터 사용 금지되는 일회용품은 식당, 카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물론 플라스틱 컵도 안 되겠죠. 편의점과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 봉투, 쇼핑백 같은 게 안 되고,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 일회용 우산 비닐도 이제 사용이 금지된대요. 그리고 이제 야구장, 축구장에서 이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규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의성보다도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동안 좀 무분별하게 너무 썼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제는 좀 규제를 해야 돼. 맞아. 하는 게 맞습니다. 11월 24일부터 식당, 카페와 같은 식품 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한 그 규제가 모든 매장인지 이런 내용이 아직 조금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일부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규정에 대해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만 지키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비판해 왔다.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결과 소규모 프랜차이즈와 동네 카페는 각각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3%와 54%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이게 지금 규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그 적용 대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조금 해볼게요. 일회용품과 여기 있다. 석 달 뒤 시행되는 카페 일회용품 금지 품목 총정리라는 기사인데요. 석 달 뒤 11월 24일부터 카페와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2018년에는 매장에서 일회용품 금지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터지면서부터 이게 이제 유예가 됐었죠. 일회용컵과 다용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컵 회수, 세척 체계를 갖추고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해 세척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재질에 상관없이 다용컵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리유저블 컵을 써서 이걸 회수해갖고 세척기가 다시 쓰면 되나 보네요. 그럼 방법이 리유저블 컵을 이제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환수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컵값을 부여를 해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부득불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텀블러가 없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 리유저블 컵을 이제 음료값에 포함해서 판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리유저블 컵을 검색을 해보면 리유저블 컵이 얼마야? 리유저블 컵 무지로 검색을 해보면 뭐야, 무지 리유저블 컵 개당 이제 싸게 파는 데가 500ml 반투명 개당 가격이 600원 500ml인 경우 한 600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 컵 가격을 600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사실 600원에 사서 600원에 팔 수는 없으니까 600원에 사서 뭐 한 1000원에 팔겠죠? 뭐 아니면 대량으로 사면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 일회용 컵을 못 쓰게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걸 편법으로 우회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법으로는 사실 텀블러와 이 리유저블 컵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걸 그 일회용 컵에다가 또 뭐 라벨 붙여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손님이 부득불 테이크아웃 잔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텀블러도 없다. 그러면 리유저블 컵에 이제 담아서 주는 거죠. 가져오시면 세척하게 해드리고 대신 컵값을 받는 거야. 한 1000원. 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일단 규제 품목에 새로 추가된 일회용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추가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 봉투,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지금 이제 비닐봉투도 추가 비용 뭐 100원 정도면 샀는데 이제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래도 종이봉투가 다시 살아날 것 같고요. 설탕, 커피, 케첩도 이 규제 대상인가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포장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도 규제 대상인가요? 라는 거예요.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 쇼핑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이 재질의 양면을 합성 수지로 코팅하거나 이게 이제 잘 찢어지지 말라고 이제 겉면에 이제 코팅지나 이렇게 비닐을 덧대잖아요. 그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잘 찢어지는 종이봉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음료가 젖어 있거나 그러면 이게 터져요. 이 종이봉투가. 그래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 이런 쇼핑백 같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애매해지네요. 일단 종이봉투가 이게 합성수지나 코팅된 게 안 된다니 일단 요 문제도 약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 포크, 나이프도 규제 대상인가요?에 대해서 일회용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 수지 재질의 수저, 포크,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햄버거집 같은 데 가면 이제 커팅 칼, 그리고 뭐 포크 같은 거 주잖아요. 이제 그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커팅을 해달라고 미리 요청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예전에는 나이프를 따로 줘서 직접 잘라 먹게 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버거킹에서 와퍼 시키면, 뭐 이제 반으로 커팅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될 것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그 규모의 적용인데요. 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매장은 제외, 위반 시 처벌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 대상에 해당되네요 라는 질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에서 정한 도소매 업종과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의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빠진대요. 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의 조례의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규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그럼 33제곱미터가 몇 평이냐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네이버에 한번 쳐볼게요. 33제곱미터를 9.9825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데, 그러니까 10평이 안 되는 카페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소규모 테이크아웃 매장은 여기에서 이제 제외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10평 이하인 경우에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고 일단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해당 이제 시나 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괜히 괜찮겠거니 하고 했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건 미리 사전에 좀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 3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 캐리어도 일회용 봉투에 해당되나요? 커피가 담긴 용기를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비닐 캐리어도 일회용 봉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캐리어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고객이 인터넷 등으로 주문 후 직접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가요? 고객이 음식물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직접 포장해 가는 경우에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규모에 따라 이 일회용 컵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일회용 컵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 11월 이후부터 11월 24일부터였나? 일단 적용이 되면 일단 조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직접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걸 그냥 기사나 공문으로만 뿌리지 말고 직접 방문을 좀 해서 이런 업장들을 일단 계도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주고 나서 이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는 게 좀 어떨지. 보통 이제 인터넷으로만 띡 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거를 조금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로 이제 소비자원에서 액상커피 카페인 함량이 제일 많은 업체 제품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일단 바리스타 룰스 콜드브루 블랙이 카페인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 조사한 거에 이제 사진과 같이
이제 첨부를 해놨는데요. 일단 졸음을 쫓을 때는 어떤 제품, 이렇게 순서가 나왔어. 일단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순서, 일단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롤스 콜드브루 블랙과 강릉 커피 블랙이 카페인 함량이 높다고 나왔고요.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이제 권고했습니다. 라떼류는 칸타타 프리미엄 라떼와 스타벅스 카페 라떼, 스페셜티, 서울우유에서 만든 거죠. 서울우유 협동조합, 스페셜티 카페 라떼 마일드, 바리스타 룰스 에스프레소 라떼, 요렇게 이제 그 카페인 함량이 높은 걸로 조사가 됐어요. 카페인이 민감하다면 뭐 디카페인 커피도 조사를 했는데 뭐 정확한 이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콘트라베이스 디카페인 블랙 제품은 가장 적은 카페인 함량을 나타낸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뭐 그렇대요. 뭐 그렇다니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조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이 높은 거는 맥심 TOP 스위트 아메리카노랑 조지아 고티카 벤티지 스위트 아메리카노가 이제 당이 높다고 나왔고요. 라떼류는 바리스타 룰스 디카페인 라떼와 스타벅스 카페 라떼, 맥심 TOP 마스터 라떼가 당 함량이 높다고 나왔습니다. 당이 0g, 당이 없는 커피를 찾는다면 강릉커피 블랙, 루카스 9 시그니처 아메리카노, 칸타토 콜드브루 블랙, 바리스타 롤스 콜드브루 블랙, 스타벅스 스무스 아메리카노,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블랙, 맥심 TOP 더 블랙, 자동 시그니처 디카페인 블랙, 콘트라베이스 디카, 그냥 블랙 커피만 다 넣었구만. 가장 저렴한 제품을 찾는다면 아메리카노는 빙그레, 아카페라 아메리카노. 이게 실제로 싸죠? 근데 이거는 양 대비 가격을 좀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조사나 만하지. 포장재 재활용 우수 제품, 섭취 분리 배출이 용이한 제품으로서 이제 잘 이 포장재를 해놓은 게 고티카 아메리카노랑 그리고 라떼류, 그럼 칸타타 이렇게 제품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힘들다. 하는 거 없이 이 커피 먹고 하는 것도 이제 조금씩 지치네요. 네, 제가 체력이 좀 저질이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또 무탈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어렵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 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또 한 주간을 기원하고, 자, 또 지금까지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